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잘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잘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그래서 국가의 성장 동력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여러 말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내 것을 너무 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급진적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과거에도 따라오더라.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빨리 하고 어떤 것들을 천천히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고 속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국민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겠냐. 경제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급하다라는 부정적인 전문가들이 지적도 있다라는 것을 본다 그러면 계획입법이나 계획적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들을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해온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배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대기업이 최저임금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최저임금은 진짜 바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그 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일식집의 이야기인데 3계층을 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2계층은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계층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한 달에 열심히 해봐야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종업원은 25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이걸 누가 사업을 하려 하겠냐. 그러고 많은 기업하는 분들이 설비를 철거를 해서 해외로 가져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응?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그 좀 더 수준이 낮은, 경제 수준이 좀 낮은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카르타나 저 지방에 있는 도시가 생활 수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다 달라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정부는 최종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화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전부 비정규직을 끌어들인다고 합시다. 인천공항도 61살 넘으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에 먹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무조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고 이게 법인세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에 유럽의 금융 강국들을 이렇게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봤지만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 있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유럽으로 올라가래요. 근데 그 유럽으로 올라가려는데 각국이 경쟁이에요.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유치하는데 최고의 달콤한 소스가 뭐겠습니까? 법인세 인하예요. 세계 각국에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환경을 줘서 그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나는 그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감면 제도를 나는 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자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시중에 흘러있는 돈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우리하고 정책이 이게 좀 이상하게 언밸런스인 거예요. 과연 이런 게 정말 옳은 건지에 대한 우리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럼 대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과 잘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려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빼놓고 한국 경제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기업 환경이. 지금 당장에 대기업을 없애버리면 우리 기업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감히 누가 짐작이나 하고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조 위원장도 처음 만났을 적에는 굉장히
재벌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인정은 한다. 그러나 고치자.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대기업뿐만 아니고 세금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걸 그것을 나쁘다라고 우리 사회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는 정부가 참 고맙다. 근데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까 당신들이 좀 더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너 나쁜 놈들이니까 내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천지차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 최고의 국민이에요. 이런 좋은 양질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금을 걷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수출에 지금 많이 무리수가 지금 생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최근에 미국의 하리케인이 와가지고 셀가스를 비롯해서 유전을 개발을 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스비나 오일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 이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일본은 WTO나 그 FTA 이런 핑계 안 대고 일본 정부가 기업을 직접 돕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좀 도와주라 그러면 전부 정부가 WTO나 FTA에 제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 한번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고. 일본에서는 사람 더 채용하면 돈 더 줄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지원해 줄게. 사람 채용해라. 그러면서 기업이 돈을 받기 싫어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상이 그렇느냐.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뭡니까? 기술과 기술의 합업이거든. 근데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금융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4차 산업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술을 가져오는데 공짜로 가져올 수 있나요? 이게는 필연적으로 금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을 지금 보자고. 규제만 하려고 그러고 수수료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한칙이나 해가지고 그 한이익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도 자본 규모를 2~3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설 수 없다 그러면 국책은행이라도 나서야 된다. 그래서 세계 속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각종 법안이나 입법을 정책을 만들다가 야당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정부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어시기해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런 것을 해내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나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이거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 너도 과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 사실 정무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헷갈리죠.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대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묵고 사는 문제에 바로 직결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야 간의 정책을 조율해내야 되고 또 4차 산업이라고 말들은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정책이나 입법을 하고 있느냐 나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건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4차 산업을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국회가 기업은 고속도로에 200km를 달리고 있는데 국회는 이 과연 50km도 달리고 있는지 내가 걱정스러워요. 정부와 국회가. 그래서 좀 정부와 국회가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좀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그래도 국가가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정무위원장으로 참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이제 우리 의원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이제 그런 논쟁이 잠시 있었는데 내가 여당만 편들면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 편들면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흔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당이 다르다고요. 마주보고 있는 의원을 상대로 질문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를 통해서 질문을 해야지 다른 마주보고 있는 의원을 상대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 의원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가음을 안 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